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남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 오늘 영상 올리겠습니다. 강남 시장이 좀 변화 조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같이 보고 시장 좀 예측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UPI 뉴스의 유충현 기자님께서 강남 불패도 삐걱. 내용이 좀 그렇죠. 80억 하던 압구정 현대 11억 하락. 실제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15% 이상 하락한 거래인데요. 집주인들 상승 끝물이라 판단, 싸게 팔지 않았을 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뭔가 좀 시장의 변화가 느껴지시죠? 하나씩 볼까요? 왜 어떤 시장들이 벌쳐지고 그래서 강남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다른 부분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강남 불패 삐걱 해놓고 3구 거래 95건 중 40건 하락 이렇게 썼어요. 1억 이상이 17건. 꽤 있죠, 하락 거래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좀 참조하시는 게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더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것도 좀 구분해 가지고요. 서초 같은 경우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brbrx.com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해 보니까 한 40% 조금 안 돼요. 40% 가까이가 하락 거래입니다. 주로 이제 이게 7월, 8월, 9월 대비 하락 거래예요. 중요한 점은. 7월, 8월, 9월에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거기보다 하락된 거래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물론 폭이 많은 것은 몇 개 없고 4%, 5%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락 거래 비중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시장에서 봐야 되시고, 다음은 이제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좀 많습니다. 물론 거래도 더 많아요. 서초구보다 많아서 이 전체 거래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는 이제 43% 정도 하락했습니다. 상승 거래가 33개고 나머지 보합인데, 보시면 여기도 꽤 하락이 많죠. 물론 하락폭이 많은 건 좀 5개, 20, 30%고, 중요한 건 보시면 이 2023년도 거래입니다, 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걸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강남구 10월 직전 거래 대비 가격 변동.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보셔서 아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이쪽에 좀 몰려 있죠. 그리고 거래가 좀, 이건 물론 이제 10월 달에 다 지나야 되니까 현재까지 거래입니다. 그래서 20일 이후로는 거래가 조금 뜸한 것 같아요. 물론 거래를 하고 나서 바로 신고하는 경우가 1, 2일에 신고하는 경우는 한 3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가 좀 지나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 여기 모양이 좀 나타날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약간 보합을 하면서 하락 거래들이 좀 돌출되는 거. 이 부분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조금 시장을 지켜보고 변화 조짐이 이제 이어지는 것을, 강남이 꺾이면 이제 다 꺾이잖아요. 강북은 이미 조금 하락 거래가 좀 많은 편이고요. 이런 거 좀 참조하시고, 강남 4구 거래량이 이제 보겠습니다. 현재까지인데요.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자료인데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좀 가리네요. 좀 줄일게요. 줄인 게 아니라 제가 없어지겠습니다. 없어지고. 거래량이 현재까지 10월달 이제 11월까지 신고를 해야 되니까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중치를 둬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거래량 어떻게 될지. 중요한 점은 어떤 거예요? 꺾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10월도 가중치를 계산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저번 달도 대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측대로 숫자가 나왔죠. 하락 거래 될 거라 그랬고, 자, 가중치를 2.5를 더했습니다. 물론 한 달 남았으니까 2배를 곱해도 되는데 제가 좀 보수적으로 더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래도 거래량은 또 하락 연속에 이어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그러면 11월도 하락 거래가 더 많아진다? 이러면 이제 거래량 감소와 함께 시장이 완전히 매수 우위 시장으로 바뀌는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리고 매매 물량 추인데 이거, 제가 제목을 좀 못 고쳤네요.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9월 15일인데요. 9월 15일에 보시면 건수가 얼마예요? 7만 3천 건의 매매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인지 볼까요? 저번 주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만 7천 건까지 갔어요. 이게 이제 10월 29일입니다. 추세가 급하죠. 여기서 갑자기 다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과 며칠 사이인데요. 제가 썸네일에 쓴 것처럼 8만 건에 육박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9,886건입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 DH 개포동 DH 아파트가 6,700세대가 들어오면서 매물이 증가되는 게 시장에 이제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베일리도 현재까지도 거의 1,500, 2,000개 정도가 3,300세대인데
전세 월세 매물로 남아 있어요, 아직도. 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또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빨갛게 표시해 놨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어때요, 여러분?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계속 말씀드렸던 입주 물량이 이제 연말 쪽에 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시장에 좀 하방 요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작용될 것 같습니다. 역전세 부분도 조금 완화되는 것 같지만 이어질 것 같고요. 자, 강남 4구 매물 추이입니다. 매물 추이 어때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증가합니다. 물론 아까 전체 물량 증가한 것처럼 뭐 똑같은데 강남의 증가량이 제일 높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누구나 선호하고 희소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량을 안 받쳐주는데 감소하는데 안 받치는 게 감소 중이죠. 감소하는데 매물은 늘어난다. 그러면 뭐 우리 시장 예측이 좀 되시겠죠, 여러분들? 그걸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볼까요? 자, 매수 우위 지수입니다. KB에서 매번 발표를 하죠. 시장 변화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꺽쇠가 여기 등장을 하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여기 46까지 1월 달부터 쭉 치고 올라가다가 드디어 추석 전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고 추석 이후에 그러면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했겠죠. 아, 이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다. 그리고 부담된다. 금리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이 겹치면서 이 추세는 앞으로 이어질 거고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과 다 끝났고 50년 주담대 그것도 이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약간 긴축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하락폭을 향해서 가는데 또 뜬금없이 신생아 특례론 던졌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주말에 우리 시청자분들 정기적인 동영상 올리는 시간에 신생아 특례론 분석하고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영향도. 자, 이렇게 꺾였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보실 거는 꺾였다는 것이 이제 추세적으로 한 번 더 꺾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념하실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24, 31일 때 주택가격이 하방으로 빡 빠지기 시작했어요. 30대에서부터. 그렇죠, 여러분? 6월달 기억나시죠? 30대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30 이하로 떨어지면 시장은 매물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가 약화됐기 때문에 시장은 정말 새로운 재조정이 시작될 거라고 예측됩니다. 자, 매수 심리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매수 우위 지수가 이렇게 있고 매도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요 매도자가 많은 비율이에요, 여기에. 비율이 많은데 매도자가 많으면 매수 심리가 꺾이고 이때 잠깐 주택가격 하방 압력이 강했었죠. 2019년도 대책 발표하고 이럴 때. 그리고 이제 이것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택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다시 좁혀졌어요. 좁혀지고 있죠? 좁혀지고서 이게 또 이 상태로 매도자는 많아지는데 매수 심리는 약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가격은 여기처럼 하방 쪽으로 가는 힘이 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매수 우위 지수도 꺾였다. 36.9로. 그래서 이 36.9가 의미하는 게 20대로 내려오면 거의 우리 작년에 거래 절벽 수준입니다. 그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다음 달 지표가 만약에 어떻게 뜨는가, 또 경매 지표, 모든 지표들이 다 중요한 것은 9개월 만에 꺾였다. 10월 달 들어서 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한 달, 두 달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리가 여러분들 주택을 지금 사야겠다라는 심리가 많지는 않다는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서울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뭐 저번 주에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거래량이 못 받쳐줍니다. 특히 서울은 더 심하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잠시 올라가는 것 같지만 거래량이 또 다시 또 꺾였잖아요? 10월에? 잠시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생각하시고 연도별로 보면 올라갔는데 이제 이게 또 꺾일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럼 여러분들 시장 예측이 가능하시죠? 이렇게 시장 보시는 바와 같이 생각보다 시장이 강남도 지금 힘을 못 쓰는 분위기로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제가 없네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변곡점 다시 시작된다. 제2차 조정. 물론 정부가 또 가계부채 늘리는 거 감수하고 국가경제 생각 안 하고 또다시 어떤 대책을 던지면 물론 신생아를 미리 던졌고 군부를 피는데 그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파악해 보면 지금의 특례보금자리 40조의 힘이 50년 주담대 힘이 9개월밖에 안 갔어요.
그럼 특례로는 어느 정도 갈지가 예측이 되잖아요. 그것도 일시적 펌핑이죠. 그 부분이 끝나는 지점에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장. 그래서 시장 긴 호흡으로, 그리고 공공 분양이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한 주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 일요일 그 동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